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황박사 황규현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분양가 상한제 탓에 일정 꼬여 라는 헤드라인의 4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이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둔촌주공 공사 중단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업계에서는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진 배경에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다 보니 이에 수긍할 수 없는 조합이 분양 시기를 늦추고 세대수와 상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공단과 갈등이 깊어졌다는 설명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분양가 상한제만 손보면 둔촌주공 공사 중단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한 이 기사에서는 조합은 평당 일반 분양가를 3,55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그 기준을 약 2,900만원대로 제시했다라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마침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려는 듯 지난 6월 20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말 분양가 인상이 소폭에 그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둔촌주공 분양가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얼마 정도로 책정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목적은요, 첫째, 적정한 가격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고요. 둘째,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그 발생한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즉, 개발 이익의 일부는 사회적으로도 환수하고 그 일부는 많은 수분양자가 골고루 나눠 가지도록 해라 라는 것인데요. 그럼 과연 정부는 이 목적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는지도 궁금하고, 정부 말대로 개편하면 둔촌주공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의 구조하고 정부 발표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첫째, 분양가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이 되고요. 둘째는 분양가의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허그의 분양가 심사제도입니다. 정부 발표 본 내용을 보면요, 정부는 6월 20일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 공급 촉진한다 라는 타이틀로 정비사업 필수 비용 등 분양가에 적정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리화라는 말은 이전에 비합리적으로 책정했던 낮은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가 합리적일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고요. 정부 발표는 분양가 상한제의 두 가지 핵심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핵심 내용인 분양가 결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고요. 우선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값 상승분도 고려하겠다라고 하면서 분양가 한 축인 건축비를 인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심사 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라고 하면서 분양가의 또 다른 축인 택지비를 조정하겠다라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허그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두 번째 핵심인 분양가 심사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반영에는 재개발 시의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시의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그리고 총회 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죠. 실제 집행되는 비용을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실제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도 분양가를 책정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재값 상승, 즉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의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택지비는 분양가 심사 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라고 하면서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택지비를 심사할 때 부동산원에서 단독 심사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원, 해당 평가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지비 검증위원회에서 주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인 분양가 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는요, 허그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고요. 또한 자재비 가산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라고 했고,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참고자료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관련 방안 Q&A 중에 주요한 몇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도가 높은 질문 중 하나인데요. 3번,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라는 질문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주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또한 자재급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도 향후 자재수급 안정 시에는 정상화되므로 분양가 영향은 일시적임이라고 말했고요. 분양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4번에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취지는? 라고 했고요. 그동안 민간 택지비 산정 시 사업주체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의 적성성 여부를 부동산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외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서 검증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원 내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부 전문가 등이 의견을 수렴하고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과연 이 말을 고지고대로 이해해도 될지 따져보면서 둔촌주공 분양가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발표를 정리해보면요. 첫째,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 결정과 관련해서요. 즉 건축비와 택지비죠. 건축비를 보면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값 상승분을 그때그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택지비를 보면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분양가 심사 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허그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리화하고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안은 쉽게 말하면 허그에서 분양가를 심사할 때 심사 금액을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허그에서 분양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 장치를 과감하게 풀어주겠다, 과감하게 해소시켜주겠다, 그런 말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택지비는 합리화 및 투명성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택지비 검증위원회의 기능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0년 고분양가로 주택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초 원베일리인데요. 조합에서 택지 감정평가 신청을 하면요, 서초구하고 서울시에서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택지비 감정평가를 합니다. 서초구청은 두 법인의 평균 금액으로 부동산원에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하고요. 참고로 당시는 부동산원이 감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에서는 내용에 따라서 재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실제 택지비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중요한 역할을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투명성을 담보할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의 순기능도 있지만 이 사업 주체가 본인의 입맛에 맞게 위원회를 악용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위원회 위원을 해당 기관의 우호적인 인물로 채우면 모든 게 끝나버리게 되죠. 택지비 검증위원회는 부동산원에서 운영하지만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과연 이 위원회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허그의 심사 제도를 무력화하고 각종 비용을 반영하고 자재값 인상분도 즉시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택지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이 택지비는 분양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초 원베일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약 5,600만원이 넘는 금액 중에 택지비가 약 4,600만원으로 81%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했지만 위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택지비는 상당 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얼마나 인상할 요량일까요? 그건 건축비 인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직간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정부 개편안에서 각종 비용하고 건축비 인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을 보면 최소 그와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택지비도 인상해도 된다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택지비 검증위원회 구성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 최근 현 정부의 주택공급혁신위원회 구성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250만 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0만호 플러스 알파 주택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련한다는 명목하에 위원 총 15명을 민간위원들로만 이제 채우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영무건설 대표이사라든지 한화건설 대표이사라든지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입니다. 과연 이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할까요? 또 과연 이들이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릴까요?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원회 발족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정부 주택공급 비상등 깜빡깜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과연 택지비 검증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지 심각하게 염려가 됩니다. 이제 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첫째, 허그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심사 제도를 무력화해서 고분양가 책정의 근거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이고, 둘째, 명도 소송비 등 각종 비용하고 자재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건축비를 인상하겠다. 그리고 셋째,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택지비를 임의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 정부 분상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 발표 바로 다음 날인 6월 21일 기사에서는 개편된 분상제 적용안이 평당 2,58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올라라고 하고 있고, 건축비 추가 비용 등 반영이라고 해서 1.5에서 4% 수준 상승한다라고 말합니다. 분상제 개편으로 분양가는 평당 약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34평 아파트 기준 한다면 약 2,04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꼴인데, 분상제 개편 전 평당 2,580만원일 때 분양가가 8억 7,700만원에 비하면 2천만원 정도 증액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관련된 기사도 있습니다. 분상제 개편 둔촌주공 평당 3,550만원에서 3,692만원으로 오른다 라고 했습니다. 평당 142만원 오르는 꼴인데요. 34평 아파트가 되게 되면 4,828만원 정도 상승합니다. 2천만원 상승할 때와 이건 느낌이 확연히 이제 다른데요. 그런데 이 금액은 건축비하고 주거이전비, 명도소송비 등 부대비용만 계산한 것이고 택지비 상승분은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산정하기 전에 분양가 구성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2021년 고분양가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초 원베일리의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나눠집니다. 택지비는 택지비를 감정평가한 기본 금액하고 택지비 가산비로 나눠지고요. 건축비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형 건축비하고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됩니다.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평당 5,668만원이고요. 택지비가 평당 4,600만원 약간 넘고 건축비는 1,000만원 정도 남짓 계산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둔촌주공의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는 최근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를 보고 산정을 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에서 지상층 건축비는 16층에서 25층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으로 좀 했고요. 제곱미터당 182만 9천원으로 평당 약 600만원 좀 넘죠. 지하층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88만원이고 평당 약 한 200만원 남짓이 됩니다. 지하층 면적은 지상층의 면적의 약 69.57%가 되는데요. 참고로 이 지하층 면적은 둔촌주공의 관리처분 총회 자료를 보고 산출을 했습니다. 건축비 가산비는 건물의 구조나 층고 등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원베일리 적용했던 요율을 참고로 했습니다. 서초 원베일리의 건축비 가산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약 34% 정도였고 이를 반영해서 계산했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둔촌주공의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건축비는 약 1,081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분상제 개편 전 단가이고 개편안을 적용하면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런데 건축비만 평당 약 1,100만원에 가까운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라고 명명하기가 조금은 민망합니다. 시중에서 대형 건설사들도 평당 1,000만원 넘어서 수주했다는 말을 접한 적이 없어서요. 둔촌주공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건축비는 평당 약 1,081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서 제시한 개편 증액분 142만원을 더하면 분상제 개편 후 건축비는 평당 약 1,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건축비는 13.1% 정도 오른 꼴인데요. 그리고 이제 택지비를 볼 텐데요. 분상제 개편 적용 전에 조합에서 희망한 분양가가 3,5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빼게 되면 택지비는 이때 약 2,468만원입니다. 제가 이 영상 중간쯤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비 인상률은 택지비 인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합니다. 상승률이 13.1%라면 택지비도 마찬가지로 약 13.1% 정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약 324만원 정도 택지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상제 개편 후에서는 평당 약 2,792만원입니다. 둔촌주공 분양가를 정리해 보면요. 허그 심사에 따른 평당 단가는
70만원으로 34평형 한 채당 약 10억 900만원이 되고요. 기존 분상제를 적용한 단가, 정확히 말하면 조합에서 희망한 평당 단가는 3,550만원으로 34평형 한 채당 약 12억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부 분상제 개편에 따른 평당 단가는 4천만원이 넘죠. 4,016만원인데 34평 한 채당 13억 6,500만원입니다. 분상제 개편 후에 이 분양가는 허그 심사 금액보다 무려 35%나 높습니다. 자, 이제 허그의 분양가 심사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의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한 이 분양가는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금액이 될 것이고요. 최종 분양가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음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 후에 제시한 분양가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공조직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등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함으로써 누구한테 그 개발 이익을 챙겨주고 싶어 하는지, 허그의 심사제도를 왜 바꾸려고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오늘의 이 제 걱정이 기후로 그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